오늘 면회 안 된다고 이 할맛이야.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군부대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울릉도에서 온 한 할머니의 눈물이 대한민국 국방부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명수야 어디니? 할머니의 울먹이는 이 한마디에 대한민국 최고 권력 합참의장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순식간에 국방부 전체가 발칵 뒤집히고 군용 헬기가 출동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울릉도 바닷가 마을이 새벽빛에 깨어납니다. 김순애는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 불을 지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손자 준영이 군대에 입대한 지 넉 달 만에 처음으로 면회를 가는 날이었죠.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둔 재료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소불고기, 잡채, 소고기 산적, 꼬치전, 대구전. 모두 준영이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순애의 며느리 정원이 부엌에 들어왔어요. 정원은 순애가 오늘따라 더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울 준영이 오늘 볼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 기차 놓치면 어쩌나 싶고. 순애는 말하면서도 손은 쉬지 않았어요.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부엌을 채웠습니다. 순애의 손끝에서 음식들이 마법처럼 완성되어 갔죠. 5단 도시락은 명절상을 방불케 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어떻게 들고 가실 거예요? 너무 많잖아요. 괜찮아. 우리 똥강아지 군대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 이것도 모자랄 텐데. 순애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득 30년 전 자신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 자신의 손에서 자란 시동생 명수가 형수님이 이제 내 엄마 해줘요 라고 말하던 순간도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원의 물음에 순애는 급히 눈가를 훔쳤어요. 아니 괜찮아. 그냥 준영이 생각이 나서 그래. 동네 사람들에게는 그저 서울 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굳이 군대 면회 간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의 쓸데없는 걱정과 질문이 귀찮았죠. 순애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손수 뜬 목도리와 장갑 그리고 정성스레 쓴 편지도 챙겼습니다. 묵호항으로 가는 첫 배를 타기 위해 순애는 집을 나섰어요. 순애씨 어디 가세? 배편을 기다리는 부두에서 오랜만에 만난 동네 친구가 반갑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서울 좀 다녀오려고. 그 집 아들은 잘 있어? 잘 있지 뭐. 군대도 제대하고 지금은 취직했다더라. 순애는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모두가 잊어도 자신만은 잊지 못할 얼굴들이 있었어요. 지나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가 오기를 기다리며 순애는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준영아 할매가 간다. 바다 너머로 작아지는 마을을 보며 순애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강원도 최전방 부대 정문 앞은 한낮의 땡볕으로 달궈져 있었어요. 쏟아지는 햇살에 아스팔트가 열기를 뿜어냈습니다. 순애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부대 정문 앞에 섰습니다. 오랜 시간 버스를 타고 도착한 그곳에는 이미 여러 가족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면회가 불가합니다. 중대장 오상민이 차가운 목소리로 공지했습니다. 순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부대 내 응급 상황이 발생해 오늘 면회는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도시락 반입도 안 됩니다. 주변에 서 있던 가족들이 실망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아이고. 원래 군대가 그렇지 뭐. 다음에 오면 되지. 하지만 순애는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긴 여정과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중대장에게 다가갔어요. 저기요, 저 울릉도에서 왔어요. 배 타고 기차 타고. 손주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주면 안 될까요? 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늙은이라. 오상민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곧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순애는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했어요. 그럼 이 도시락이라도 전해주세요. 울 준영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에요. 밤새 준비했어요.
군 규정상 외부 음식물 반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순애의 눈에 맺힌 눈물이 빛에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하나둘 발길을 돌렸지만 순애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잠깐만요. 제발. 부대 초병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순애의 손에서 도시락이 미끄러졌습니다. 도시락 뚜껑이 열리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졌어요. 소불고기와 잡채, 정성스레 부친 전들이 흙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순애는 무릎을 꿇고 흙투성이가 된 음식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가 무릎을 지졌지만 순애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부대 안쪽 순애의 손자 준영의 동기 이준우가 이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준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저게 준영이 할머니인가? 이준우는 문득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한 병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분 전에 뉴스에 나왔던 그분 아닌가요? 땡볕 아래 무릎 꿇은 노인의 모습은 누구도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절절한 그림이었습니다. 순애는 흙바닥에 떨어진 도시락을 정리하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비한 음식은 이제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준영이가 좋아하는 소불고기와 잡채를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순애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죠. 흙투성이가 된 전을 보며 자책했습니다. 이거 다 우리 준영이가 좋아하는 건데 이제 먹지도 못하고. 부대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그늘에 앉아 순애는 조용히 흐느꼈어요.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중대장 오상민은 부대 안으로 들어가며 동료 장교들에게 말했어요. 저런 민원 매일 있다. 우리는 규정대로만 하면 되지. 그러나 오상민의 말과 달리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작은 소란이 일었어요. 이준우는 동료들에게 속삭였죠. 준영아, 저기 밖에 내 할머니 오셨다. 우리 엄마가 저랬으면 난 견디지 못했을 거야. 준영은 창가로 달려가 바깥을 내다보려 했지만 선임병의 제지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가슴은 답답함으로 가득 찼어요. 순애는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죠. 괜히 정원이 걱정시킬까? 다시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도시락을 정리하며 일어서는데 부대 주변을 순찰하던 소대장 김정은과 눈이 마주쳤어요. 김정은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순애를 바라보았죠. 노인의 슬픔이 담긴 눈빛에 김정은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애가 자리를 뜨자 김정은은 기록장에 무언가를 메모했어요. 순애는 묵호항으로 돌아가는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준영아, 할매가 미안하다. 기차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순애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무언가 결심한 듯 순애의 눈빛이 변했죠. 이대로 가면 안 돼. 아니야. 이렇게 돌아갈 순 없어.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도련님 명수, 자신이 키운 또 다른 아들이자 현 합참의장인 사람이었어요. 순애는 평생 남에게 부탁한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도련님한테 연락해볼까? 아니야, 바쁜 사람 귀찮게 하면 안 되지. 순애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손자를 만나지 못한 허탈함과 서운함이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평생 참고 살아온 순애였지만 오늘만큼은 참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순애는 흙바닥에 떨어진 도시락을 정리하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비한 음식은 이제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준영이가 좋아하는 소불고기와 잡채를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순애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죠. 흙투성이가 된 전을 보며 자책했습니다. 이거 다 우리 준영이가 좋아하는 건데 이제 먹지도 못하고. 부대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그늘에 앉아 순애는 조용히 흐느꼈어요.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중대장 오상민은 부대 안으로 들어가며 동료 장교들에게 말했어요. 저런 민원 매일 있다. 우리는 규정대로만 하면 되지. 그러나 오상민의 말과 달리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작은 소란이 일었어요.
이준우는 동료들에게 속삭였죠. 준영아, 저기 밖에 내 할머니 오셨다. 우리 엄마가 저랬으면 난 견디지 못했을 거야. 준영은 창가로 달려가 바깥을 내다보려 했지만 선임병의 제지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가슴은 답답함으로 가득 찼어요. 순애는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죠. 괜히 정원이 걱정시킬까? 다시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도시락을 정리하며 일어서는데 부대 주변을 순찰하던 소대장 김정은과 눈이 마주쳤어요. 김정은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순애를 바라보았죠. 노인의 슬픔이 담긴 눈빛에 김정은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애가 자리를 뜨자 김정은은 기록장에 무언가를 메모했어요. 순애는 묵호항으로 돌아가는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준영아, 할매가 미안하다. 기차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순애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무언가 결심한 듯 순애의 눈빛이 변했죠. 이대로 가면 안 돼. 아니야. 이렇게 돌아갈 순 없어.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도련님 명수, 자신이 키운 또 다른 아들이자 현 합참의장인 사람이었어요. 순애는 평생 남에게 부탁한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도련님한테 연락해볼까? 아니야, 바쁜 사람 귀찮게 하면 안 되지. 순애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손자를 만나지 못한 허탈함과 서운함이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평생 참고 살아온 순애였지만 오늘만큼은 참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부대 정문은 순식간에 군 고위층으로 가득 찼습니다. 별 3짜리 합참의장을 필두로 사단장, 군단장이 줄줄이 도착했어요. 이런 광경은 전례가 없었죠. 오상민 중대장은 상황 파악이 안 돼 당황했습니다. 부대 내 VIP 방문, 전 인원 준비 태세. 방송이 울려 퍼지자 병사들은 패닉에 빠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부대 앞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검은 관용차가 줄지어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린 명수를 보자 얼떨떨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 손에 이끌고 학교에 데려다 주던 그 아이가 이제는 나라의 큰 어른이 되어 있었죠. 명수야. 순애는 눈물을 글썽이며 명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명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순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형수님. 아니, 어머니. 그 말에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명수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단 한 번 형수님 앞에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저를 키워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주변에 모인 장교들과 사병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전무후무한 광경이었습니다. 사단장, 군단장, 모든 고위 장교들이 순애 앞에 줄지어 경례를 했죠.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저 할머니가 누구시지? 우리 중대장도 한 수 접는구만. 기자 박상철은 이 모든 광경을 몰래 카메라에 담았어요. 그의 눈에는 단순한 군 행사가 아닌 깊은 인간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오상민 중대장을 불렀어요. 오상민은 긴장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중대장님, 이분은 제가 어머니처럼 모시는 분이십니다. 울릉도에서 오신 우리 병사 이준영의 할머니시고요. 오상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명수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규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규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군인 한 명 한 명이 가족의 사랑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순애는 아직도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병사들은 창문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며 술렁였죠. 그 중에서도 이준우의 눈에는 놀라움과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준영아, 너희 할머니가 대단하신 분이셨네. 오상민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본부 응접실에서 순애와 명수는 준영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영이 들어오자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한 달 사이에 더 야위어 보이는 손자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매.
준영은 순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묻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할매 이런 고생시켜서. 순애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울지 마라. 할매는 네가 건강하면 그걸로 된다. 명수는 이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중대장 오상민을 응접실로 불렀습니다. 오상민은 굳은 표정으로 입실했어요. 중대장님, 군은 규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군대가 있고 군대가 있어야 국가가 있는 겁니다. 명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오상민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규정만 생각했습니다. 이때 문이 열리고 준영의 동기 이준우가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어요. 저기, 할머니 저도 밥 먹어도 될까요? 순애는 놀라운 눈빛으로 이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어서 오너라. 둘이 먹으면 더 맛있지. 순애는 흙바닥에 떨어졌던 도시락을 재정비해 두 손자에게 직접 먹였습니다. 남은 반찬들로 정성껏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에 병사들도 장교들도 모두 감동했어요. 이준우는 처음 맛보는 할머니의 음식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우리 엄마 음식 같아요. 한편 부대 안에서는 긴급 장교회의가 열렸어요. 김정은 소대장은 용기를 내어 발언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건 규정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오늘 그 할머니를 통해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을 다시 배웠습니다. 장교들 사이에서 작은 동의의 목소리가 퍼졌어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기자 박상철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메모장에 적었어요. 사람의 힘이 규정보다 위대하다. 그의 눈에는 단순한 군대 이야기가 아닌 진정한 인간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응접실에서는 순애, 준영, 이준우, 그리고 명수가 함께 웃고 울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매, 우리 중대 애들도 할매 음식 먹고 싶대요. 준영의 말에 순애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다음에는 큰 솥에다 해가지고 올게. 명수는 그날 저녁 합참의장 특별 지시로 가족면회 규정 전면 개정을 명령했습니다. 병사들의 가족면회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결정이었어요. 군 내부에서는 작은 소란이 일었지만 대부분의 장병들은 이 변화를 환영했습니다. 오상민은 순애를 찾아가 정중히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규정만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힘을 잊지 않겠습니다. 순애는 오상민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군대는 우리 아들들을 지키는 곳이니까요. 다만 규정 속에서도 사람을 잊지 말아주세요. 김정은 소대장은 병사 상담가족 소통 혁신안을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아이디어는 병사들의 정신 건강과 가족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병사들이 가족의 사랑을 느낄 때 더 강한 군인이 됩니다. 김정은의 말에 많은 장교들이 공감했어요. 부대 내 분위기는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 간에 서로를 진정한 사람으로 대하는 문화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울릉도에서는 며느리 정원이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시어머니의 모습에 정원은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엄마 최고야.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순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순애가 이런 일을 해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어요. 순애는 부대를 떠나기 전 모인 병사들에게 따뜻한 말을 전했습니다. 군인도 내 새끼고 저마다 귀한 사람이에요. 서로 아끼며 지내세요. 병사들은 순애의 말에 감동했어요. 이준우는 준영에게 속삭였습니다. 너희 할머니 진짜 대단하시다. 우리 부대 역사에 남을 분이야. 기자 박상철은 이 모든 상황을 취재한 후 별도 규정도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기고했어요. 그의 기사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SNS에는 우리 엄마가 군대를 바꿨다라는 인증글이 올라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어요. 많은 군인 가족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자신의 작은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평생 조용히 살아온 시골 할머니가 이제는 군대를 바꾼 할머니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난 그저 내 손주 얼굴 보고 싶었을 뿐인데. 순애의 말에 명수는 미소 지었어요. 형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습니다. 며칠 후 울릉도 바닷가. 순애는 동해바다를 바라보며 철원 방향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귓가를 간지렸죠. 어머니, 동네 사람들이 다 어머니 이야기만 해요. 며느리 정원이 다가와 순애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순애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무슨 소리야. 난 그냥 평범한 할매일 뿐인데. 하지만 마을 전체가 이미 순애의 이야기로 들썩였습니다. 동네 슈퍼 주인은 신문을 들고 와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어요. 순애 씨 신문에도 났어. 우리 마을 유명해졌네. 순애는 손자 준영이 보낸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할매, 내가 꼭 멋진 사람 될게요. 할매 덕분에 우리 부대가 많이 변했어요. 이제 다들 서로 더 배려하고 존중해요. 순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수십 년간 자신이 베푼 사랑이 이렇게 크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 국방부에서는 김명수가 집무실에 새로 걸어둔 어머니 순애 사진 앞에서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작은 절을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형수님 덕분에 우리 군대가 더 따뜻해졌습니다. 준영의 부대에서는 새로 바뀐 면회제도 아래 첫 가족의 날 행사가 열렸어요. 병사들과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부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오상민 중대장은 이제 병사들에게 더 인간적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죠. 내 할머니가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어. 오상민이 준영에게 말했습니다. 준영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준우는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곧 면회 오세요. 이제 우리 부대는 많이 달라졌어요. 준영이 할머니 덕분이에요. 울릉도의 작은 집에서는 순애가 새로운 도시락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병사들을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정원아, 다음 면회 날에는 우리 같이 가자. 준영이 친구들도 만나보고 싶구나. 정원은 순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같이 가요. 바다 위로 떠오르는 햇살이 순애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평생을 사람을 위해 살아온 순애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전설이 되었죠.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군대를 바꾼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순애에게는 그런 명예보다 손자와 도련님이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사람이 먼저야. 규정도 제도도 결국 사람을 위한 거지. 순애의 작은 중얼거림이 바다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았어요.